얘들아 이렇게 힘이 책 없어? 자 개념서 일단 꺼내고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30쪽 피세요 여러분. 30쪽 노를 살짝 나가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WT 내가 WT 언제 본다고 문자 보내놨지 카톡에. 언제라고 그랬어? 다음 주 토요일. 자 다음 주 토요일날 개념 우리 유형서에 있는 유형 그러니까 단어는 1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다항식의 연산 지금까지 배웠던 거 딱 거기까지 나와요.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이 아마 좀 주된 문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유형별로 한 문제씩은 그 대표 유형 정도는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항 안에 문자 2개 있을 때 숫자 하나 문자 하나 바뀌는 거 있지 맞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집중해서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30쪽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조금 더 나을 거야. 좀 재밌을 거야. 그 전보다. 그 전에는 어때? 표정이 수학 재밌는 건 사실 수학 재미없죠? 예. 수학이 왜 재밌겠어? 선생님도 수학 별로 재미없었어.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 평양냉면 좋아합니까?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 혹시? 좋아해? 처음에 좋았어 안 좋았어? 그냥 그랬죠.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면 말아 넣는 그런 느낌입니다. 평양냉면. 근데 그 오묘한 맛을 점점 느끼다 보면 살짝 빠져. 약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씨 아무도 없네. 강아지 꼬순내 맡으면 처음엔 뭔 냄새야 이러다가 계속 약간 중독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수학도 약간 그런 과목이야 얘들아. 처음에는 졸라 하기 싫어. 막 곱셈 공식 막 근데 최대한 저는 외우지 않게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외우기 시작하면 곱셈 공식을 외우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져. 하나하나 다 외우고 이거를 외운 다음에 이거를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이 정말 싫어질 거야. 그 계산 과정 자체도 너무 지겹고. 왜?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외운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뭘 했지? 지금까지 곱셈 공식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알아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이걸 알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됐고, 예를 들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 근데 거기다 플러스 X 플러스 C까지 다 전개되는 그런 게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던 게 언제 빛나냐? 나중에 3차 방정식 배우고 막 이럴 때 빛날 거야 이게. 내가 외웠던 곱셈 공식 외웠던 게 아니고 익혔던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우리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곱셈 공식을 익혔어요. 추론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곱셈 공식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좀 있으면 3차 방정식 나오고 이럴 때. 근데 이번 단어는 조금 재밌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영어 수업 같은 느낌이야. 이번 단어는. 자 무슨 느낌이냐? 한등식, 방정식 이런 뜻들이 나오죠. 맞죠? 자 영어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지?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외우잖아. 단어를 외워야 돼 일단.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영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근데 단어만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긴 문장이 독해가 되나? 안 되잖아. 맞지? 뭐 해야 돼? 문법도 공부해야 되는데 문법 전에 뭘 공부해야 됩니까? 문장의 구조 같은 거. 근데 사실 그것도 문법이죠. 일형식 문장, 주어 동사, 이형식 문장, 주어 동사 보호, 그다음에 3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면서 얘가 나중에는 간목, 진목이다, 목적격 이런 거 배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문장을 파악합니다.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떤 영어 지문을 독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학도 똑같아. 오늘 단어부터 외울 거야.
항등식이 뭔지, 방정식이 뭔지 뭐 이런 것들부터 외운 다음에 문제가 독해랑 똑같아. 문제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독해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영어를 독해할 때 직역하는 경우가 있고, 맞습니까?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한글도 마찬가지잖아. 국어 딱 읽어보면 막 딱 이렇게 뭐가 뭐다 이렇게 딱 찔러주는 문장이 있는 반면 막 문학 같은 거 보면 막 의육 막 비유법 쓰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그 숨어있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문제들은 혜인아 웃기니? 자, 선생님 좀 흥분해 이런 설명할 때.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와닿았으면 해서. 나도 그렇게 수학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졸라 재미없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에 대입해 보니 수학 공부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우쳤어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문제들은 굉장히 직역돼 있어. 뭐를 구해달라 그냥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얘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려운 수학 문제들은 조건이 숨어 있어. 그러면 그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숨은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단단해야 되냐? 이 어휘력이 단단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한다. 단어부터 외운다 같이. 괜찮니? 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냐? 중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중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갈 건데 어떤 단원이냐? 문자와식이라는 단원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문자와식. 자, 문자와식 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 요걸 배웁니다.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등식. 자, 여러분들 제가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등식의 종류 뭐뭐 있냐? 총 3가지 있거든. 물어볼 거야. 근데 오답도 예상하고 있어. 자, 자신 있게 오답이라도 얘기해 볼 사람. 자, 등식의 종류 3가지. 괜찮아? 틀려도 돼. 난 이렇게 멋있게 틀린 사람이 좋더라고. 수업할 때. 다 맞추잖아, 대답을. 그럼 내가 재미가 없어져. 틀려야지 그걸 딱 이렇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방정식. 일단 맞아. 방정식은 하나 맞습니다. 또 부등식. 내가 원하는 오답이었어요. 부등식 아니야. 부등식은 등식이랑 별개야.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등식은 뭐냐?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부등식은 뭐냐? 부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알겠어, 얘들아? 전혀 다른 거야. 자, 등식은 이 기호가 있는 것만 등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는 이거 등호.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등식의 종류는 3가지인데 요렇게 있어요. 첫 번째 항등식, 두 번째 방정식, 부등식 아니라고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름이 없습니다. 글로 써야 돼. 그냥 불쌍하게도 이름이 없어. 왜 이름이 없냐? 수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애거든. 사실 3번은 수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는 3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수학적으로는 3번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써야 돼. 아씨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씨 운동을 하는데 팔뚝이 굵어져가지고 안 되네. 자, 가자. 자, 뭐냐? 자, 얘 하면 얘를 써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항등식과 방정식의 정의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갑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자, 얘는 항상, 거짓, 신등식이야. 이렇게. 자, 예를 들면 구라치잖아요. 거짓이잖아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x 삭제되지, 맞지? 그럼 결국에는 2는 3처럼 1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돼버리자, 맞지?
자, 이것도 항상 거짓인 등식. 자,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이런 거 쓴 적 있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막 수학적으로 뭐 풀이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크게. 맞지?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야, 안 붙어 있는 거야. 크게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 1번의 뜻은 뭘까? 보지 말고 책. 항상 3인승 반대야. 3번이랑 항상 뭐라고? 그렇지. 약간 수식어를 더 붙이자면 모든 x 값에 대하여 항상 참인 등식 뭐 이런 거. 미지수가 그 어떤 값이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얘 한번 들어봐요. 2x 플러스 3 그렇지 뭐 이런 거. 종찬이가 예를 들었네. 또 더 쉬운 거 뭐 이런 거. 이 반대로 가자고. 2는 3 반대로 가자고. 0은 0, 3은 3, 1은 1 뭐 이런 것들.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것들. 괜찮아? 네. 이게 항등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방정식을 몇 개나 배웠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두 개나 배웠어. 맞지? 근데 우리가 진짜 방정식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방정식은 뭘까요? 특정한 미지수 x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되는 한 99점. 99점. 알고 있는 것 같긴 해. 예. 근데 조금 더 문장을 갈무리해서 얘기하자면, 자, 1번은 항상 참이죠, 맞죠? 3번은 항상 거짓이죠, 맞죠? 2번은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미지수 값에 따라 어떨 때는 참이 돼. 그리고 어떨 때는 거짓이 돼요. 그게 바로 방정식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미지수 값에 따라 요런 수식어. 얘도 수식어가 있어. 자, 미지수 값에 따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쓸게요. 참이 되기도 하고 이게 방정식이야. 자, 아는 방정식 하나 불러보세요. 두 개나 배웠잖아 우리가.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예를 들어보자. 아무거나. 그러니까 불러봐. 뭐 EX 좀 쉬운 걸로 해. 2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지 마. X 마이너스 1은 0. 자, 이런 거. 이렇게 쉽게 합시다. 자, 이거 봐봐요. X에 3 넣어봐요. 뭐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2는 0 이렇게 되지, 맞지? X에 3을 넣었더니 뭐가 됩니까? 3번이 되네. 거짓이 되네. 자, X에 1 넣으니까 뭐가 돼요? 0은 0. 1번 되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X가 1일 때는 얘는 참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아무 숫자를 넣으면 거짓이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 값을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거냐면, 만약에 이게 없었잖아. 이 방정식이 없었잖아. 여러분들은 이 전기 쓰는 거 있잖아, 맞지? 기껏해야 그냥 전구에 불 켜는 정도로만 전기를 사용했을 거야. 우리가 전기를 뭘로 사용하지? 지금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거, 제일 전기를 이용해서 가장 즐겁게 사용하는 거 뭡니까? 핸드폰. 그래.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이 뭡니까? 그 트랜지스터가 뭐야? 그래, 크게 얘기해봐. 반도체. 자, 우리나라가 전자 사업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죠. SK 하이닉스, 삼성, 전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자, 도체 뜻이 뭡니까? 전기가 흐르는 물체. 부도체가 뜻이 뭡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 반도체는 뭐예요? 반만 흐르는 거야. 즉, 어떨 때는 전기가 흘러야 되고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반도체는. 즉, 내가 지금 핸드폰 찍고 있지, 그지?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사용할 때 내가 터치를 했어. 어떤 앱을 눌렀어. 괜찮습니까?
그 누르는 행위가 압력도 있을 거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나의 손과 이 액정과의 전자기력에 의해서 얘가 작동되게끔 인풋이 들어가는 거야. 인풋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인풋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작동을 해야겠지. 아웃풋이 나야겠지, 맞지? 그런데 핸드폰이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앱이 막 실행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인풋이 없는데 막 실행되면 안 되겠지, 맞지? 계속 전기가 흐르면서 그 앱이 실행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반도체를 제어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서 공대를 가거나 뭐 수학과를 가거나 이러면 이 방정식과 함수가 거의 대부분의 수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공수원의 이 항등식부터가 바로 시작이야. 잘 배워놔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수학 나중에는 안 써먹어. 나이 먹으면 안 써먹어. 대학교도 뭐 내가 문과 쪽으로 갈 거야. 예대 갈 거야. 그러면 뭐 예대나 예체능계는 진짜 수학을 안 써먹을 확률이 크지. 평생. 고등학교 이후로.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문과,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걸 가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대를 가면 더더욱 그렇고, 선생님도 사실 지금 수학 실력이 대학교랑 회사가 있죠. 선생님은 연구원이었었어요. 현대 알아? 현대 연구원이었었어. 뭐 철도 연구도 했었고 막 하여튼 그 회사에서 수학 실력이 더 늘었어. 사실 학교 다닐 때보다, 고등학교 때보다. 즉 우리나라 대기업의 굴지 대기업의 주력 사업이 다 이공계 쪽이죠. 거의 다. 삼성도 그렇고. 니네 다 던져봐. 대기업 아는 거 다 던져봐요. 삼성, 현대는 뭐 저기 뭐 건설,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조선 뭐 이런 거 다 이공계 쪽이잖아.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 LG 전자, 삼성 전자, 두산 중공업, 건설, 뭐 또 어디 있어? 뭐 네이버. 자, 이거 IT도 다 이공계 쪽이죠. 더더욱 이공계입니다. IT는 C 언어,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 다 수치에서 수학이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좀 수학을 안 쓰겠지. CJ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대기업은 좀 수학을 안 쓰긴 하겠죠. 맞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여러분들의 꿈을 정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직장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크면 직장인이 될 확률이 제일 크겠죠, 그죠? 그러면 수학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더 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특히나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진 않는다. 사실 이것도 중학교 때 알고 왔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더 이어서 해볼게요. 자, 요만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뭘 더 집중해서 배울 거냐? 지금 방정식은 2개나 배워놨지, 맞지? 이 항등식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배울 거다. 왜냐하면 항등식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다루긴 하는데 아주 조금 다뤄요. 그래서 항등식을 면밀하게 다루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야. 괜찮아,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 2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안에서 얘가 항등식이다라는 걸 말해줄 거야. 그거를 숨겨서 말해주던, 대놓고 얘기해주던 항등식이라고 말해줄 거야. 오케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판단하냐? 30쪽에 참고 보입니까? 1번 항등식 밑에다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문제 안에 이런 용어가 있을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 자, 문제 안에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1번. x가 어떤 값이든 간에 항상 참이 된다는 뜻이야. 1번을 해석하면. 2번도 마찬가지지. 임의의 x에 대하여. x를 랜덤하게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임의의. 랜덤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x 값에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x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것도 같은 얘기죠.
랜덤한 어떤 x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 네 가지 용어가 들어갈 거야 문장에서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등식이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게 있어요. 1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게 있습니다. 자 얘 이름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얘 몰라.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모른다고 얘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자 항등식의 성질에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라고 했지 맞지? 네. 자 얘는 2차 자 이게 만약에 2차 방정식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2차 항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죠. 그러면 2차 방정식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오케이? 그럼 뭐가 되냐? 자 봐봐요. 항등식의 특징들 봐봐요. 뭐가 같습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죠? 근데 우변이 이미 뭐야? 그럼 좌변도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2차항도 날려야 되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만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항등식일 때만. 얘는 방정식이면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거야. 또 B도 뭐가 돼야 돼? 0. 또 뭐도 되면 C도 뭐가 돼야 돼요? 자 이게 항등식 문제가 되면 이렇게 2차항의 개수 좌변에 1차항의 개수 상수항까지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 뭘 이용해서? 항등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어떤 특징?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특징. 자 이건 특징이에요. 항등식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특징입니다. 정의는 뭐예요? x에 그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게 뭐가 되냐? a 프라임 x의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만약에 또 문제 내에서 얘 몰라요. 얘는 아무 얘기도 없으면 2차 방정식일지 만약에 a가 0이 돼가지고 뭐 1차 방정식일지 그 다음에 뭐 항등식일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 내에서 알려줄 거야.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지 맞지? 자 그럼 2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가 a 프라임이 돼야 될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b가 뭐가 돼야겠어? b 프라임이 되고 c가 뭐가 됩니까? C 프라임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인 걸 알게 되면 저렇게 너무 쉽게 비교하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 별표. 미정계수법 별표. 자 미정계수법이 이거예요. 다시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미정계수법. 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자 두 개가 있죠. 지금 미정계수법 1, 2번 읽어봐요. 계수비효과 수치대입법 이렇게 있지 맞지? 자 근데 미정계수법이 뭔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항등식의 뜻 동그라미 뜻만 동그라미 정의란 뜻이죠. 성질 동그라미. 그래서 뜻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뜻 위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뜻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뜻 동그라미 쳤습니까? 괜찮아? 자 뭐 요렇게 밑으로 하든 뭐 위로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쓰세요. 수치대입법.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성질, 항등식의 성질 이렇게 나와있지, 맞지? 네, 여기 동그라미 치고 개수비교법 이렇게 쓰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읽어볼게요. 미정계수법이 뭐냐 일단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서 자 밑에 책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괜찮아 얘들아?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 많이 했잖아.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맞지? x에 대한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뭐 내림차순 할 때도 x에 대한 y에 대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죠? 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뭐만 문자 취급하라는 얘기야. x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x만 문자 취급하라는 얘기는 x가 변수란 뜻이야. 알겠어 얘들아?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식에서 문자 취급한 x를 빼고 즉 변수를 제외하고 오케이?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습니까? 2개. 어떤 종류? A와 B 2개 있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미자가 뭐야? 한자어로 아닐 미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가 뭐예요? 정할 정, 바를 정자, 뭐 정할 정자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미정개수법이.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뭘 구해야 돼? A가 숫자로 뭔지 B가 숫자로 뭔지 구하는 방법이 바로 미정개수법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들 미정개수 알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 방법이 수치 말고 요거 개수 비교법. 자, 이게 더 직관적이고 와닿을 거야. 자, 이게 뭐야? 내가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요? 뜻에 동그라미 친 거에다 적었습니까? 아니면 성질에 동그라미 친 거에 적었습니까?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성질 뭐야? 성질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잖아. 항등식의 성질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야. 성질 알겠습니까? 네. 자 그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얘 1차항의 개수 좌변에 뭡니까? 좌변의 1차항의 개수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 뭡니까? 3. 자 우변의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 뭡니까? 바로 구했네 이렇게. a가 3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좌변의 상수항의 개수 뭐예요? b. 우변의 상수항의 개수 뭡니까? 구했네. 자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방법. 아니 뭐야 이거 장난이야 뭐야 뭐 너무 쉽죠. 당연히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 얘가 이렇게 얘니까 쉬운 게 나왔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할 거야? 수치 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미정계수 문제가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쉬운 문제들은.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얘만 써야 될 때가 있고 얘만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판단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자 수치 대입법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뜻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놨지. 수치 대입법은 맞습니까? 네. 자 뭐예요? 뜻 항상 근데 이거자 수식어까지. 뭐 이런 수식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자 그러면 얘 미지수가 x를 얘기하는 거야. 얘 미지수 변수 이건 미지수 x야. 여러분들 미정계수랑 미지수랑 착각하지 마세요. 미지수는 변수 x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변수 x에 그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된다가 항등식의 뜻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A, B 두 개 있죠. 맞죠? 그거 개수만큼 니네가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두 개를 집어넣어. 왜냐하면 얘는 항등식이잖아. 맞지? 그럼 x에 100을 집어넣더라도 항등식이 되고 항상 참이등식이 되고 만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참이등식이 되고 루트 3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거야. x에다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생각해봐. 연립방정식의 법칙. 그냥 미지수 A, B 두 개 있으니까 식 두 개만 A, B에 대한 식 두 개만 뽑아내면 우리가 A, B 값 연방으로 풀 수 있게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나는 x에다가 일단
1을 집어넣을 거야. 이 식에다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b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2라는 첫 번째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네. 맞습니까? 자, x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 플러스 b는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 자, 이 두 번째 식 나오지. 맞습니까? 자, 소거할 거예요. 소거법 씁시다. b 바로 소거 가능하지. 맞지? 자, 아래 위로 뺍시다. 자, 그러면 3 빼기 6 얼마입니까? 마3. 자, b는 없어질 거고. 괜찮아? 자, a 빼기 2a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자, 이거 2 없어질 거고. 맞습니까? 자, a는 3 나옵니까, 여러분들? 네,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3이면 여기 대입합시다. 그럼 b가 얼마예요? 2. b도 2 나오네요. 괜찮겠어? 자, 근데 제가 조금 어렵게 풀었죠. 수치 대입법을. 맞지? 맞지? 자, 수치 대입법을 풀 때는 어떤 x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틀려집니다. 자, 얘는 x에 0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요. b 같은 거는. 맞죠? 네, x에 0 집어넣으면 b는 바로 나옵니다. 자, 0 집어넣으면 얘는 b만 남죠. 맞죠? 0 집어넣으면 2만 남지. 맞지? 네,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b2 이렇게 나올 거고. 맞습니까? 네. 자, 또 뭐 자, 이제는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1 집어넣든지. 이제 2가 얘 숫자로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해됐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a 값 구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수치 대입법은 x 값에 대입하는 값이 잘 골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뭐가 더 쉬워 보여? 근데 그렇지 않다. 문제 풀다 보면. 자, 문제마다 얘가 더 쉬운 경우가 있고 얘가 더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골라줘야 해. 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요런 경우에는 지금 자변의 형태와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돼 있잖아. 자변도 맞지? 우변의 형태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거는 나도 무조건 1번을 선택해서 풀었을 거야. 왜? 형태가 이미 같잖아. 맞지? 쉬운 문제고. 맞지?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변은 전개가 안 돼 있는 상태야. 막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전개 때문에 곱셈 공식 막 그 지랄 미안해. 자, 막 지랄 맞은 문제들 있잖아. 막 맞지? 막 이렇게 막 그 복잡한 문제들 전개하는데 고생했잖아. 맞지? 그렇게 자변이 형성돼 있어. 그 다음에 우변은 싹 다 전개돼 있어. 항등식이래. 오케이? 그러면서 그러면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지 뭐 몇 차항끼리 비교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어쨌든 자변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맞지? 그럴 때는 오히려 이 수치대입법이 더 전개하는 시간보다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게 시간이 훨씬 덜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문제로 만나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4번도 별표. 자, 뭐라고 돼 있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있지. 맞지? 자, 이 4번이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야. 네, 이 단원 앞으로 넘겨봐요. 자, 이렇게. 자, 아니 좀 뭐 잘못되어 있긴 한데. 자, 원래 이 단원의 제목이 교과서마다 다르긴 한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야 원래. 근데 지금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까지 같은 단어로 파트로 포함되어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 원래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란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4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지, 맞지? 그럼 항등식이 어디에서 활용돼서 사용되냐? 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게 4번이야. 나머지 정리에서 활용이 됩니다. 잘 봐요. 잘 봐요. 20. 괜찮아? 자, 숫자의 나눗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 나누기 선생님이 6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몫이 뭐예요? 3.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걸 뭐 했었어요, 우리가? 검산식을 썼었지, 맞지? 자, 20은 뭐라고 썼습니까? 6 곱하기 3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6으로 나눴고 몫이 3이고 나머지까지 이렇게 더해줍니다. 어? 얘 뭐야 정체가? 항등식이네. 20을 우변이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20은 20이라는 항등식이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써볼게요. 자, 얘 여기 밑에 있는 얘로 들어있네. 자, 어떻게 돼 있냐? 뭘로 나누겠대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는 이 3차식을 뭘로 나누겠대? 이걸 하겠대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몫이 뭐라고 알려줬어? 알려줬네. 나눗셈이 얘가 했네. 뭐라고? 이렇게 알려줬고 나머지는 뭐라고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알려줬잖아. 괜찮습니까? 자, 얘를 세로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3차식이 아니고 4차식이었네요. 자, 이거 나눌 때 비워놔야 되죠? 3차항 맞습니까? 근데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했고 자, 몫이 뭐라고? 야, 중간 과정 필요 없고 나머지 뭐라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얘가 나눗셈 해줬어. 우리가 따로 할 필요 없어. 오케이? 자, 얘를 이렇게 검산식처럼 한번 써보자. 네. 괜찮습니까? 네. 자, 20자리에 누가 있어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있네요. 괜찮습니까? 자, 저기 6자리에 누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몫이 뭐래요? x제곱 플러스 2. 자, 나머지가 뭡니까? 얘 정체가 뭘까요? 맞아.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검산식으로 쓴 애 있지, 맞지? 그게 항등식이다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활용해서 구하겠죠. 즉, 확인해 보면 돼. 자, 이거 전개해서 얘가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전개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됩니까? x 4제곱.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2x제곱.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자, 정리하면 x 4제곱. 자, 이거 동류항 계산되면 얼마예요? x제곱.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4. 자, 어때요? 전개하니까 좌변 우변 같은 거 확인했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나머지 자, 다시 할게.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검산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 검산식은 항등식이다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그걸로 모두 문제를 다 풀 거야. 방금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문장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31쪽 개념 체크는 넘어갈게요. 이미 내가 그 개념 설명하면서 요 정도 난이도는 이미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뒤로 넘겨봅시다. 자,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 32쪽. 자, 이제 유형, 대표 유형이랑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수의 이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kx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주어진 등식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밑줄. 자, 그러면 위에 써놔. 이게 뭐란 뜻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뜻이야. 주어진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보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만 문자 취급해야 돼? x만 문자 취급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x가 있는 놈들과
없는 놈들로 나눠주세요. 자, x가 있는 놈들 어떤 항이에요? kx 마이너스 ax. 이거 보여 얘들아? 자,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주자. k 마이너스 a의 x. 자, 이렇게 x가 있는 놈들을 한꺼번에 x로 묶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상수항. x에 대한 상수항은 x가 없는 애들을 x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다항식에 연산할 때도. 맞습니까? 네. 자, 오케이.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느낌 오죠? 여러분들 맞죠? 예. 자, 그러면 우변은 이미 뭡니까? 0이죠. 그럼 좌변도 뭐가 돼야 돼? 0. 그럼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됩니까?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 아, 그러면 KA 미지수 두 개죠, 맞죠? 식 하나 이렇게 나왔네. 또 뭐가 0이어야 돼? 상수항도 0이어야 돼. 자,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저번 단원이 학습이 안 된 친구들이에요. x에 대한 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x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네, 지금 K와 A 같은 애들은 숫자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풀면 연방으로 A와 K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소거법을 쓰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위에다가 3을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K가 0 이렇게 될 거고, 자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 여전히 있고, 자 두 개 더하면 얘 없어지면서 얘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 K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게 되겠다. 괜찮니? 네. 자 K가 마이너스 2면 자 마이너스 A가 2가 되니까 A가 뭐가 돼요? A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자, 2번도 중요합니다. 자, 2번은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요. 주어진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밑줄. 얘가 뭐란 뜻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뜻이야. 써놔요.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 자, 여러분들 이 항등식에서 여러분들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문자를 잘못 찾아서 실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한 문자들이 뭡니까? X, Y 같은 애들이지, 맞지? 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 Y에 대한 항등식은 잘 찾아. 근데 갑자기 뭐 K에 대한 항등식 이런 거 나오면 이걸 헷갈려하더라고. 자, 아까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와 K를 구하라 그랬죠, 맞죠? 이번에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랑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봐봐요, 뒤에 A와 X. 즉 K에 대한 항등식은 K만 문자 취급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똑같은 식이긴 한데 이제 얘는 1번은 X에 대한 항등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고 2번은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괜찮니?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가 있는 놈들과 없는 놈들로 나눠야겠지, 맞지? 야, K가 있는 항 뭡니까? KX랑 또 뭐예요? 자, 그러면 묶어줘. X. 이제 X는 숫자 취급이야. 이제 더 이상 문자 아니야, X는. 알겠어? 2번에서는 자, X 마이너스 4. 얘 K로 묶읍시다. 그래서 K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좌변이 K에 대한 1차식이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K가 없는 애들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썼어. 똑같아요. 우변이 이미 뭡니까? 0이니까 저 좌변에 있는 K에 대한 1차식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1차항을 날려야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상수항도 날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x-4가 뭐가 돼야 돼요? 그럼 x가 뭐가 돼야 됩니까? 자, x에 4 집어넣고 풀자 그냥. 알겠습니까? ax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3a 마이너스 2도 0이 돼야겠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a니까 넘어가.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x는 4,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풀어볼까? 자, 1-3번 봅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항등식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 얘들아, 항등식이 아니고 얘가 뭐래? 2차 방정식이래. 당연한 거지. x의 제곱의 개수가 뭐 0이 안 되잖아. 지금 안 없어지잖아. 맞지? 자, 여기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자, k 값에 관계없이 밑줄.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쓰세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까지 밑줄 그세요. 그리고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써보세요. 얘들아, 얘가 뭐라 그랬어? 2차 방정식. 근데 갑자기 또 뭐래? 뭐에 대한? 얘들아, 얘는 2차 방정식 맞아. 오케이? 그럼 K의 항등식은 얘가 아니야. 우리가 구해야 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정식은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된다 그랬죠. 맞죠? 맞습니까? 네. 방정식의 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값, 변수값 c 해잖아. 맞지? 맞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x의 해를 집어넣으면, 방정식 x의 해를 집어넣으면 그 방정식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이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근을 뭘로 가진대? 일단 이 2차 방정식 근을 뭘로 가진대? 아니 K가 1 아니다. 자, 얘들아, 자, 정체부터 파악합시다. 자, 이거 문장, 자, 영어랑 똑같아요. 해석 잘해야 된다. 뭐가 뭐고 뭐가 뭐를 지칭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자,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했죠? x에 대한 뭐라고?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해는 x 값이야, k 값이야? x 값이야. 맞지? 자, 얘가 항상 근으로 뭘 가진다고? 해로 뭘 가진다고 얘가? 아,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1이라는 근을 가진대 얘가. 얘들아, 이 문장 이해되고 있어? 1이라는 근을 가진대.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이런 뜻이야. k에 100을 넣던, k에 1000을 넣던, k가 루트 3이 되던, k가 마이너스 3이 되던 항상 1이라는 근을 가진다라는 뜻이야. 이 2차 방정식이. 이해됐어요? 괜찮니? 그리고 내가 방정식에다가 근에 해를 집어넣으면 항등식이 된다 그랬죠. 맞죠? 집어넣자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자고. 항상 1이라는 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괜찮니?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얘들아? 자, 여기도 집어넣으면, 여기는 집어넣을 게 없지. k 플러스 3에 m 플러스 n은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정체가 뭐야? 뭐에 대한?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1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x에 1을 집어넣고 나온 이 식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맞지? 네. 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다 전개한 다음에 k가 있는 놈들과 없는 놈들로 나눠야 됩니다. 즉 k만 문자 취급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전개하면 얘 어떻게 돼? 1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자, 다시 쏘리 m이 있죠? 자, 이 m을 앞으로 옮겨 놓읍시다. 전개해야 되니까. 자, 1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mk 마이너스 3m 플러스 n은 0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럼 좌변이 k에 대한 1차식 형태죠. 맞죠? 자, 그럼 k가 있는 놈들 없는 놈들 묶읍시다. 자, 얘는 k에 대한 개수가 1, 얘는 마이너스 m, 그래서 1 마이너스 m에 k. 자, 얘만 k가 있죠. 맞습니까? 자, 나머지 k가 없는 애들, 이거 두 개 더하면 2죠. 2 빼기 3m 플러스 n는 0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변은 이미 0 맞습니까? 네. 그럼 좌변도 0이 돼야 되니까 K에 대한 1차항도 0으로 날아가야 될 거고 상수항도 0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MN에 대한 연방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네, MN 값 구할 수 있게 되겠네. 괜찮아? 네. 자 그래서 1-m이 0, 그러니까 M 바로 구해지겠네요. M이 1 나옵니다. 자 집어넣으면 2 빼기 3 플러스 N이 0. 자 이렇게 돼서 N이 뭐가 되죠? 1 이렇게 되겠네.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